같아 쑥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손님과 말을 트기 시작하면 손님께 어울릴 만한 것들이 술술 떠오르고 말문이 열려서 가볍게 구경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꼭 좋은 상품 골라 나가시곤 했습니다. 물건을 잘 파는 것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물건을 골라드렸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게는 가장 성취감이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제 천직이었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일찍이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재능과 적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또래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재미있어서 학생 시절에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판매원으로 일하는 가게는 매출도 꽤 올라서 아직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인센티브라는 걸 받아보기도 했어요. 세상에 사무직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미있게 돈 버는 방법도 있구나 깨달으니 이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한 건 처음부터 저의 의지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괜찮아졌지만 사실 저 어릴 적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늘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착한 일은 보험 설계사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일하는 걸 좋아하셔서 평생을 일하는 여성으로 사셨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싫은 제 생물학적 친부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진득하니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가정 이루고 난 후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잘리게 되면서부터 상황이 아주 나빠졌대요. 당시 제 하나뿐인 언니가 유치원생,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갓난쟁이였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어린 것들이 둘이나 있으니 좌절할 만한 상황을 겪었어도 얼른 생업에 다시 뛰어들었어야 했지만 친부는 그러지 않았고요. 세상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며 술독에 빠져서는 이웃 사람들 눈살 찌푸릴 정도로 동네 방네 고래고래 술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고에 상심한 남편을 어떻게든 다독여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어머니도 바른 말 한마디가 듣기 싫어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는 친부에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강골이시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남자가 술까지 마시고 위협하면 위축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 새끼 앞에서 욕하지 말라며 바락바락 대들며 어떻게든 저희한테까지 그 남자가 마술을 뻗지 못하도록 맞서셨어요. 저 인간은 글렀다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혼을 통보한 어머니셨지만 술 깨고 난 후 냉담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는 어머니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울며 비는 친부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아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니 단박에 정을 끊어내지 못하셨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실수라면 실수였을까요? 그러기를 몇 해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날아오는 재터리에 미처 피하지 못한 제 어린 이마에 한 줄기 선명한 피를 보시고야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송 시작과 함께 친부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울며 불며 빌던 친부가 그 다음 날부터는 술을 잔뜩 마시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찾아오는 등 이혼 과정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날 이마에 난 상처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친부의 유책으로 이혼하게 되었지만 이혼한 이후로도 찾아와서 애아버지 행세를 하며 엄마와 저희 자매를 괴롭히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몇 푼 돈을 쥐어주어 돌려보내기도 하자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었던 그 인간이 돈을 뜯어내겠다고 또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수차례 이어졌고요. 결국 외갓집 친척들이 다들 쫓아와서 비 오는 날 개 패듯이 두들겨 패서 쫓아낸 이후로야 그 지긋지긋한 인간 낯짝을 안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자식 인생에 민폐만 되었던 인간이 이혼했다고 해서 자식들 부양에 보탬이 되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 클 때 양육비 한 푼 보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뭐 하나 도움될 것 없는 인간, 영영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때문에 여자 혼자 몸으로 저희 자매들을 힘들게 키워내셨습니다. 소녀 같았던 엄마가 자식들 건사한다고 거절당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보험 일한다고 고생하시는 걸 보는 게 어린 마음에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인간 같지 않았던 친부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요. 언니도 그랬겠지만 어릴 적부터 친부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더는 종아리며 발바닥에 퉁퉁 붙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호강시켜주고 싶어서이겠지만 제게 저희 친정엄마와 언니의 존재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지만 우리 세 여자 똘똘 뭉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노력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아이들 용돈 넉넉하게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고 그게 제 첫 아르바이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는 그 덕에 제 적성을 남들보다 더 일찍 찾을 수 있었고 지금 자영업으로 제법 성공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가정 형편이 좀 더 넉넉했더라면 저 원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을 거라며 아직도 미안해 하시지만 그렇다 한들 제가 공부에 크게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길로 오게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중학생 때부터 판매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고등학생 좀 더 크고부터는 물건 떼는 것부터 가게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가게 사장님들 일하시는 걸 눈여겨보면서 장사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21살 나이에 성인이 되기 무섭게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 비하면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두어 평 겨우 될깐 쇼핑몰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아직 어릴 때여서 그랬는지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깡은 있었고 항상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처음으로 시작한 장사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20을 넘긴 솜털도 안 사라진 어린 여자애를 만만하게 보고 등쳐먹으려는 못돼 먹은 인간들은 또 어찌나 많던지요. 평생 싸울 거 그 시기에 다 싸운 것 같아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벗겨먹을 거 없나 눈 번들거리는 인간들과는 대차게 맞섰습니다. 나 낳은 친부라는 인간도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었는데 나이 좀 많다고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며 내 가족 나 스스로만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찾기 어려운 만큼 함께 성실히 일해주고 아직 의욕만 앞서는 어린 사장과도 정정당당하게 거래해주는 좋은 사람들과는 깊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회생활 초반에 도움받은 사람에게는 지금까지도 받은 것에 곱조를 돌려주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곳간에서 인심난다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아끼지 않는 것이 결국 더 큰 복이 되어 지금처럼 장사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다소 고전했으나 신명나게 장사하다 보니 가게 자리도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고 30즈음에는 독립한 매장 2군데에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엄마 무릎도 안 좋아지신 김에
이제 일 안 하셔도 된다고, 딸내미가 엄마 평생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안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딸, 못난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번듯하고 자랑스럽게 잘 커져서 엄마가 바랄 게 없다. 이제 좋은 짝만 찾으면, 아우, 또 그 소리. 나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니까. 이게 참 묘해요. 당신께서 결혼해서 잘못 만난 남자 때문에 그리 고생을 하셨으면서도 당신의 딸 자식만큼은 틀림없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것을 제일 가는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엄마셨어요. 형편이 피기 시작하니 그간 돈 버느라 좋은 시절에 연애도 못하고 살았다며 자꾸 결혼을 채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연애보다는 장사에 더 신경을 쏟는데도 그런 저를 좋다면서 곁에 머물러주는 고마운 사람이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제가 본 게 너무 많았고요. 세상 모든 남자가 제 친부 같은 망나니는 아니겠지만 친부 또한 한때는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같이 똑 부러지는 사람도 그런 놈한테 속아 시집을 갔겠죠.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10길 물속오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그리 생각하며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생각에 일대 변화가 생긴 것은 친부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혼 후 외갓집 어른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은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린 적이 없었는데 근 20여 년 만에 제 가게에 나타난 거였어요. 딱 봐도 꼴이 허름한 것이. 그 이후로도 술독에 빠져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비굴하게 제 눈치를 보며 실실 웃으며 꺼낸 이야기는 보나마나 또 돈이었습니다. 우리 딸 참 근사하게 잘 자랐네. 가게 잘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 아버지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네 언니랑 엄마 앞에서는 안 나타날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제 돈 좀 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빌부터 볼 요량이었던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어요. 나 크는데 저 인간이 한 게 뭐 있다고. 바로 매장 보안요원에게 연락해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엄마 언니랑 함께 사는 집 앞에까지 낯짝을 들이밀었을 땐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 앞에서 비굴하게 눈치라도 보던 인간이 아직 언니랑 저 둘 다 미혼이고 엄마 역시 재혼하지 않고 여자 셋이서만 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는 아주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나아주 나비 알기를 못같이 한다며 정말 못같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을 여러 번 부르고 욕을 하며 내쫓아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넌 뭐야? 이 집 사위될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무례하게 구시면 선희 씨 아버지라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선희 씨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버지 노릇도 안 하셨으면서 이건 아니죠? 옛날의 악몽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도록 아나무인으로 굴던 친부를 막아선 것이 바로 당시에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덩치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성격도 순하고 무던해서 싸움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비록 나이도 들고 술에 절어 예전만은 못하다 해도 타고나길 덩치가 있던 친부 앞을 막아서기에는 겁이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윽박지르는 친부 앞을 당당히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 그렇게 저희 새모녀가 악을 쓰며 내쫓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빌려도 꿈쩍도 안 하던 인간이 제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젊은 남자 앞에서는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나 저희 엄마가 그렇게 죽을 각오로 맞선 것은 들은 척도 안 하던 인간이 고작 젊은 남자 하나가 관계자로 나서자 꼬리를 말다니. 이래서 남자가 집안에 있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힘이 없어서 우리 딸들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또 서럽게 한참을 우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저도 또 한참을 따라 울었어요. 와중에도 용감하게 저를 보호하겠다고 나서준 그 사람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 결혼에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바로 그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집안에 새 식구로 나선 남자에게 겁을 집어먹은 모양인지 여자 셋만 있을 줄 알았던 저희 집을 더는 만만하게 보지 못해서였는지 어찌되었든 친부는 그날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저희 엄마나 언니가 제가 만나던 사람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진석 씨 없었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다니. 내가 정말 고마워요.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의지할 만한 남자 어른이 없었던 저희 집이다 보니 그날 일을 계기로 든든한 아들 노릇을 자처한 그 사람을 벌써 사위처럼 여기며 깊이 신뢰하기 시작한 엄마셨어요. 저처럼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언니 역시 그 사람한테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근히 대했고요. 선희 씨, 더는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일 없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히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이 결혼하자는 말에도 선뜻 그러자는 대답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러저러한 일 겪어보니 저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인데 그날 분명 겁을 먹고 손이 떨리는 걸 보았는데도 끝까지 제 앞을 지키고 섰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이 사람만큼은 평생 믿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한번 믿고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니 그간 혼자 버티던 것들이 터져서 그런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타고나길 다정한 성미의 그 사람은 연애 때부터 항상 자기보다 일이 늦게 끝나는 저를 찾아와서는 퇴근 후에도 셔터맨을 자처할 정도로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내가 왜 진작 이리 진국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았나 후회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결혼 잘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애초에 개차반 친부를 물리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첫 대면을 했던 남편을 우리 가족의 구세주 보듯 했던 엄마는 저희 결혼을 두 손 들고 반기셨고요. 우리 집 아들이라며 사위를 살뜰하게도 아껴주셔서 남편과 친정엄마 사위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남편 쪽의 조건이 그리 내세울 만하지 않기는 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연봉도 그리 높지 않아서 재벌이가 몇 배는 더 되었어요. 저 일 잘 풀리자마자 저희 엄마 명의의 집 한 채부터 떡하니 해주었기에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시가 쪽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배우자 연금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했지만 생활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어머니 노후 준비에도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집 쪽에서 그걸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친부의 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남편이야말로 그런 저나 친정 식구들의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외적으로 조건에 기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식구들이 남편을 기쁜 마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렇게 남편은 저희 식구들 모두가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실은 내심 제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넉넉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반겨주지 않으실까 처음에 기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돈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아들 기죽일까 걱정스러워 잘난 며느리도 반겨주지 않는
전형적인 내 아들 기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타입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나는 내심 우리 진석이 가정에서 잘 보듬어주고 내조 차려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어. 우리 진석이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별말 않긴 하는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남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웃어. 다들 선희 씨가 아깝다고 난리. 진석이 네가 어디가 어때서? 며느리 면전에다 대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려놓고는 별말 안 한다는 소리에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 말처럼 제 주위에서는 너만한 자산가가 결혼에 너무 욕심을 안 부린다며 별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 주기에 남편이 아깝다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평소에 제 기세를 생각하면 들은 척도 안 할 일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남편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시니 참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고 중요한 건 저희 둘 잘 사는 모습이라 여겼죠. 당신 아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편모 가정이면서도 저희 엄마 홀로 계신 걸 트집 잡는 건 역시 남편이 바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일찍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선희 씨가 얼마나 대단해. 나는 선희 씨 남편으로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한 번을 엄마 편 들어주지 않고 제 마누라만 감싸고 드는 아들에게 서운한 티가 역력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치 없이 제 마누라만 지켜세우는 남편 옆구리를 슬쩍 찌르기는 했지만 다소 눈치 없이 굴긴 해도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만큼 더 잘할게요. 마음 푸세요. 그렇게 두둑한 용돈 봉투 쥐어드려도 서운한 티 팍팍 내면서 입술이 삐죽 나와 있었으나 아들 내조보다 자기 사업이 더 중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며느리가 주는 용돈 단 한 번을 거절한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보고 있자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참 철없는 어린아이 대하는 기분 들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혼자 되고도 자식들 건사하겠다고 평생을 피땀 흘려 일하신 저희 친정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내내 가정주부로 살다가 시어머니 떠나시고는 남겨진 연금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 아닌데도 평생 곱게 사셨고 사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셨죠. 결혼한 여자 역할은 남편 내조에 있다고 그리 당신 인생을 일하는 여자보다 낫다 생각하신 고루한 분이셨으니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은 좋아도 남편 기는 살려주길 바라셨을 겁니다.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야. 우리 여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엄마 태도도 달라지실걸?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 남편이었으나 본질은 당신 아들에게 순종하는 며느리를 원하시는 거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건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어찌 생각하시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겠다고 잘나가는 사업 접고 월급쟁이 남편 내조만 하며 집에 갇혀 살 생각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저 늘상 서운한 티 내는 시어머니 금전으로나마 좀 달래드리고 시가 돈 들어갈 때 있으면 결국 손 내밀 때는 저뿐이어도 자존심 내세우는 시어머니 좀 견디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시어머니 마냥 마음에 들었겠어요? 다 내 남편 어머니니까 참은 거지. 사실 저로서는 그 정도도 굉장한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속에 맺힌 말 참는 법이 없던 저인데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건 당신 입장에서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자존심은 챙기려 드는 모습이나 그래놓고도 은근슬쩍 일하는 여자인 저를 가정적이지 못하다고 깎아내리는 말에 족족 제 편을 드는 남편 보며 서글퍼하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은 친부 앞에서 저를 지키겠다고 굳건하게 버티던 남편 모습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참 제 인내심을 요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거 다 참아 넘겨준 건 역시 그때의 남편 모습 때문이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내가 고작 저 시어머니를 못 참아 넘겨줄까? 춘부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여기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 흠이라 여기고 있었나 봐요. 그걸 생각하면 저 안 좋아해도 결국 아들 눈치 보면서 크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시어머니 다루는 것쯤이야 감수할 만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쌍둥이 아들 녀석들 낳고도 제 일을 놓지 않은 저였습니다. 심지어 임신 막달에도 일을 했는데 가게 분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걸로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티를 냈지만 저도 이제 엄마인데 제 몸 생각 안 하면서 일했던 건 아니고요. 제 가게 번창하는 걸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기쁘고 자랑스러워했던 남편 말에 볼멘 소리도 쏙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여자 얼마나 멋있어. 우리 쌍둥이들이 정말 복덩인가 보다. 가게가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아. 남편 말 맞다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분점을 3군데나 더 열었으니 가정이 안정될수록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가게가 더 늘어도 본점 관리는 직접 도맡으며 마감까지 머물렀으니 남편도 저랑 같이 퇴근하겠다며 셔터맨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있고 당신 피곤한데 오지 말라고 해도 싱글벙글 찾아오는 남편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야 질색을 하셨지만요. 내 즐거움을 뺏어가지 마. 가게 문 닫을 때마다 나도 당신 일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잠깐이라도 당신이랑 단둘이 있지. 이제 아이 둘 낳은 부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상한 남편 보면서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것 같았어요. 그러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예전만큼 저와 함께 셔터 내리고 퇴근하는 일은 드물어졌습니다. 작게 물류 수입을 하던 남편의 회사에서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 가기 싫다.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무슨 출장이 이렇게 잦아. 여보랑 같이 퇴근한 게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네. 쉬러도 회사 일인데 어떡해. 가야지. 당신이 고생이 많아. 본래 남편의 업무가 영업이나 해외 관련 부서는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한 이후로 일이 물밀듯 밀려든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건 저 역시 서운한 일이었으나 저 스스로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로 남편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실무가 늘어나면 회사에서 남편의 입지도 커질 테니 고생하는 것만큼 빚보길 바랬죠. 처음에는 하루 이틀 일정으로 주로 지방 출장 가던 것이 드물게 해외 장기 출장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명절을 끼고 가게 되는 일정이라 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왕 나가는 거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나가면 더 좋았을걸. 우리 다 나가면 어머님 혼자 명절 보내셔야 할 텐데 어떻게 그래? 나도 가게 둘러봐야 하고. 잘 다녀와. 아이, 벌써 집에 돌아오고 싶다. 늘 그렇듯 집 떠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매달려서 어리광 부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철없는 행동에도 여전히 남편 애정이 제게 머무르는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 배웅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아범 방금 출국했대요. 저는 명절 전날 갈게요. 아니 뭐 아범도 없는데 너 혼자 와서 뭐 하려고. 우리 집이 대단하게 크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할 텐데. 나도 이제 다 귀찮다. 이번엔 올 거 없다. 와봤자 너 고생스럽긴 하지. 이번엔 그냥 친정 가서 푹 쉬거라. 그래도 혼자라도 오라는 소리를 하실 줄 알았는데 대뜸 이번 명절에는 친정으로 가라는 시어머니 말에 의아했어요. 평소에 일하는 며느리 못마땅해 하시니 집안 행사 강조하며 일보다 집안일 더 신경 쓰게 만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 없이 보내는 명절은 이번이 처음인데 보고 싶은 아들이 안 오니 굳이 반갑지 않은 며느리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미심쩍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없이 명절 보내게 되었으니
그간 당신 아들 호들갑에 양껏 며느리 부려먹지도 못한 것.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시켜 먹으려 들 거라 각오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저도 저 좋다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했죠. 시어머니 미심쩍은 행동에 실마리가 풀린 것은 생각지도 못한 연락에서부터였습니다. 명절 당일 제주도에 시집을 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평범한 명절 안부 인사인가 했더니 받자마자 친구 목소리가 긴장감에 가득했습니다. 선이야, 너희 남편 지금 집에 있니? 그 사람 지금 해외 출장 나갔는데 왜? 아휴, 내가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쩔 줄 몰라하는 친구와 잠시 실랑이를 하다 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히 부둥켜 안고 제주도 휴양지를 거니는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내 남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너한테 껌뻑 주는 양반이니 설마 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잖아. 내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 얘. 놀라 자빠지기 직전인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내 남편이? 다른 놈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사는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람 안 믿는 제가 유일하게 끝까지 믿을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랑 떨어지기 싫다며 매달리던 그 남자 옆에 다른 여자라뇨. 아무리 현실 부정해봤자 선명하게 찍힌 사진 속 남자 얼굴이 바뀔 리 없었습니다. 제가 쉽게 믿지 못할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는 벌써 그들을 몰래 미행하며 증거 사진을 많이도 찍어두었습니다. 원래 신문사에서 사진기자 하던 친구였어요.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루포 사진 마냥 확실하게 찍힌 불륜의 증거들을 보며 충격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카페 뒷자리에 등지고 앉아서 저것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둘이서 아주 살림 차리려고 작당을 했더라. 곧 이혼하면 둘이 살집 얘기며 자기는 재혼하면 이제 밖에 나가 일하기 싫다고 위자료 받은 걸로 집 예쁘게 꾸미고 자기 애들 교육에만 신경 쓰고 싶다면서 곤연 그것도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더라. 네 애를 지가 왜 키워? 그러면서 어머님 해산물 좋아하지 않으시냐고. 전복이랑 좋은 걸로 사다가 보내드리자고 아양을 떠는데 저놈 저거 홀랑 다 넘어갔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낮에 저것들이. 혹여나 제가 여태 현실 부정하고 있을까봐 부지런히 나르는 그들 하는 꼴에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놈도 아니고 어떻게 네 놈이. 네 놈 모자라고 아들 가졌다고 꼴에 행세하는 시모 기도 안 찼어도 네 놈이 나나 우리 친정 식구한테 하는 것만 믿고 철석같이 믿었던 나를 네 놈이 어떻게 배신해. 제 눈앞에 있었으면 저 그놈 때려 죽였을지도 몰라요. 믿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리 벽을 세워놓고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다니. 어렵게 믿었던 만큼 그만큼 더 깊이 믿었던 만큼 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걸 이미 시모까지 알고 있었다니. 나 오지 말라는 게 날 배려해서가 아니라는 건 눈치챘지만 곧 이혼당해 나갈 며느리 얼굴 마주보기가 껄끄러워 그랬다는 걸 생각하니 아주 이가 갈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식구들에게 말도 없이 조용히 나가 시모 집 앞에 가봤더니 벌써 그 상가녀가 정성껏 골라 보냈다는 제주산 선물들이 금색 보재기에 쌓여 몇 상자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지 말라고 놀러 나갔는지 닫힌 문 앞에 택배 상자들 보자마자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안쪽 카드만 쏙 뽑아냈죠. 어머니, 올라가면 조만간 찾아뵐게요. 저번에 보내주신 김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쳐죽일 것들. 내 너희들과 끝장을 낼 때 내더라도 절대 곱게는 못 끝낸다. 당장이라도 시모 집 앞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걸 이악 물고 참아내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예고도 없이 시가에 들이닥쳤습니다. 예, 너 이번 명절엔 쉬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지금 가게 세금 처리하는 중인데요. 이거 잘못하면 어머님 쪽으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겠어요. 세금 폭탄이라니. 내가 왜? 제가 이래저래 어머님한테 보내드린 게 좀 많아요. 그게 어떻게 정산이 잘못됐는지 가게 영수증이랑 싹 섞여서는 이거 처리 제대로 안 하면 세금을 배로 물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여기 어머니께 해드린 거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드리민 서류에는 그간 시가에 해준 것이 사소한 것 하나 제하지 않고 빼곡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흠칫하는 걸 보니 저 염치 없는 여자가 제가 보기에도 잘 버는 며느리 못마땅해 하면서도 참 많이도 받아쳐먹은 걸 자기도 모르지는 않는구나 싶었어요. 나 속여먹고 뒤에서 더럽게 논 아들놈이랑 작당을 했으면 엄연히 염치도 없이 처먹은 건 이제 다 뱉어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아범이랑 상의를 해. 어머니,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해외까지 출장을 나갔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연락해서 바쁜데 이 얘기까지 하자고요? 바로 남편 해외 출장을 들먹이자 뜨끔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모였습니다. 그러게 낯짝 두껍게 제대로 숨기지도 못할 주제에 어디 감히 날 속일 생각을 합니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서류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일일이 서명을 시키고 인감까지 꺼내라고 해서는 차영증에 떡하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웬일로 엄마 집으로 다 모이자고 했어? 그로부터 며칠 뒤 명절도 그냥 보냈으니 입국하자마자 곧장 어머니 댁에서 식사라도 하자며 불러낸 남편이 저를 보고 반가워 죽겠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에서도 그 여자 부둥켜 안고 꼭 저꼴로 웃고 있었죠. 놈이 제 코앞까지 다가오자마자 온 힘을 다하시러 그놈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너 미쳤어? 처자식 있는 놈이 출장 핑계로 여자나 끼고 놀고 자식놈 상간녀랑 연락 주고받으며 나 속여먹는 니들이 미쳤지. 나 하나 속여먹고 그동안 재미 좋았어? 그러고는 그것들 불륜의 적나라한 증거 사진을 온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줄은 아는지 아들의 더러운 꼴을 보고 낯짝이 터지려고 하는 시어머니나 경악을 해서는 그거 덮어보겠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놈이나 모자가 추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 더러운 것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모자란 것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모자가 짜고 다 한 통 속이니 그간 염치도 없이 나한테 빌어먹은 것들 싹 다 토해내! 그러고는 며칠 전 시모를 구워 삶아 철저하게 작성한 서류와 차영증 사본 등을 그것들 낯짝에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서류의 존재를 꿈에도 모르던 남편이 경악을 해서는 제 어미 앞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서류인 줄 알고 함부로 사인을 해? 나는 제가 당장 사인 안 하면 세금 물어야 한다고 해서. 내 돈 갚아. 한 푼이라도 빼먹으면 니들 다 감박에 쳐넣어버릴 거야. 니들 이제 거지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아들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줄 모르던 노인네가 돈 내놓으라는 제 말에 기어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못 갚아. 먹고 죽으려 해도 없으니까 배째든지. 너같이 건방진 거 며느리랍시고 봐준값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제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버러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아, 곤영 그게 집에 돈 좀 있다고 하니 나한테 막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어째? 걔가 지금 니들 따위 신경 쓸 정신이 없을 텐데. 뭐? 제가 저것들만 손보려고 했겠어요? 내 자식 새끼까지 감히 지가 키우대만에 망발을 한 그 더러운 여자도 인생 끝장낼 작정이었습니다. 친구가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바로 사람 써서 신상을 털어버렸고 그 여자도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자산가였는데 둘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아 갈등이 컸다네요. 그래서 남의 새끼까지 침을 흘렸나 보죠. 가정불화로 남자가 밖으로 놔두는 걸 빌미삼아 유책 사유로 위자료 깨나 뜯어낼 생각이었나 본데 어림없는 일이죠. 사정 알자마자 그 여자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쪽박차고 이혼시킬 자신 있다고 하면 내 이자료 넘겨드릴게요. 어설프게 봐주니 마느니 할 거면 엄두도 내지 마시고요. 그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나야말로 그 더러운 옆에 내 망하는 꼴 못 보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으니까 자료 넘겨주시면 사례도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쪽도 질릴 대로 질렸는지 확실하게 이혼소송 이길 자료 넘겨주겠다는 제 말에 투지를 활활 불태웠습니다. 서로 이혼소송 확실하게 끝내줄 이혼 전문 변호사 정보까지 공유했으니 더러운 상간남녀 몰락은 예정된 바였어요. 돈 좀 있다는 여자가 남의 애까지 키워준다니까 노인네가 아주 미쳐버렸나 보지? 인두껍을 쓰고 아들 내언녀랑 내통까지 해? 아들로 능력 없어서 잘난 며느리 덕보며 사니까 열등감에 돌아버린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무시해? 입 좀 다물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길하면 길 테니까 제발. 제 분에 못 이겨 미친년처럼 발광하는 시모를 죽일 듯 쏘아보며 곧장 제 앞에 납작 엎드린 남편 놈이었습니다. 믿었던 상간녀 신세 쪽박차게 생겼으니 늘 그렇듯 남의 인생에 기생할 줄밖에 모르는 남편 놈한테 남은 건 저뿐이라 생각했겠죠? 천만에요. 버스 진작 떠났습니다. 너 참 어마어마한 놈이다. 사람 감쪽같이 속이고 사랑꾼 행세하며 나 기만하고 분에 넘치게 팔잡혀서 살더니 갈아탈 여자도 어쩜 그렇게 등골 빼먹을 여자로 기가 막히게 골랐대? 너는 평생 남한테 기생이나 할 벌레 팔자인가 보다. 여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뿐이야. 감히 어딜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애들을 입에 담아? 넌 끝이야.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우리 애들 볼 꿈도 꾸지 마. 안 돼. 우리 손자는 네가 왜? 제발 입 좀 닥치라고. 아들 망하는 꼴 기어이 보고 싶어. 마무리는 아직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심호 개거품 무는 꼴과 그 꼴을 보고 환장을 해서 재모친 윽박 지르는 아들놈의 패악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그간 시가에 적지 않게 들어간 것들에 대한 차용증 권리 행사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에 차압용 빨간 딱지가 온 구석구석 덕지덕지 붙자 그제야 제 신세를 실감한 시모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이제 더는 제 집이 아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일부러 그 꼴을 구경하러 친히 행차한 제 발치에 모자가 눈물콧물 다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쳐죽일려니다. 내 아들 허물은 내가 다 끌어안을 테니 제발 우리 친석이만이라도 용서해다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러다가 당신 남편 정말 죽어. 제발. 잘 됐네. 내가 그 꼴을 봐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서 귀한 발걸음했는데 이 누추한 곳까지 온 보람이 있네. 여보 제발. 나 같은 사람이 사람 대접해주니 주제에 니들이 내 급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이 도덕도 없는 것들아. 평생 죽어라 빚이나 갚으면서 주변 사람 손가락질이나 받으면서 살아. 너희 모자 그 뻔뻔한 낯짝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얼른 짐 안 빼면 그때는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꼴 온 동네에 구경시켜 줄 테니까 당장 꺼져! 여보! 어미야, 제발! 저들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을수록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놓고 그 끝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 줄 알았답니까? 저들 인생에 다시 없을 귀인을 만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떠받들고 살았어도 모자랄 판에 주제도 염치도 없는 것들이 감당도 못할 죄를 지었으니 위자료의 상간소송의 차압까지 평생 갚지도 못할 빚에 허덕이며
저들의 과오를 처절하게 곱씹고 또 곱씹으며 죗값 치르며 살길 바랐습니다. 상간녀 쪽도 완전히 매장됐다고 봐야죠. 상간녀 남편 쪽에서 제가 넘긴 외도 자료로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어줘서 전 남편까지 분에 넘치는 아내에 고마울 줄 모르고 제복 제발로 찬 게 제대로 소문이나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저도 덕을 봤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눈 까디짓고 나온 상간녀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준 덕에 재산 다 잃고 빚쟁이가 된 마당에 알량한 체면이라도 지켜보려던 전 남편은 결국 사회적 평판까지 박살이 났고요. 더러운 상간녀라고 온 세상 손가락질 다 받게 된 상간녀는 도리어 제가 위자료를 물게 된 판인지라 친정까지 집안 망신이라고 딸 자식과 손절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어딜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요? 후에 상간녀 남편에게는 섭섭하지 않은 수준으로 사례도 따로 받았습니다. 각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 험을 떠넘기느라 철천지 원수가 된 전 남편과 상간녀 역시 송사로 얽혀 또 지저분한 소문이 한 차례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인지 결국 전 남편도 다니던 회사 오래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 자기가 그만둔 거라 말하고 다닌 모양이지만 일 핑계로 외도에 괜한 지저분한 소문 말리게 한 데다 그리 꼭 필요한 직원도 아닌 쓸모없는 놈을 회사에서 정리한 걸로 봐야 하겠죠. 그 이후로는 정말로 그놈 다시 볼 일 없었습니다. 이혼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아이들 성까지 제 성으로 바꾸고 완전히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 친권, 양육권 모두 제 몫으로 돌아와 날로 개구쟁이로 자라는 녀석들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신없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쁜 가게 일로 저희 엄마가 아이들 봐주실 때가 많아요. 든든한 손자가 둘이나 있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일절 재혼 이야기 없이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걸 보니 이제 엄마 생각도 많이 바뀌셨구나 싶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저희 엄마, 언니와 함께 의지하며 즐겁고 바쁘게 지내는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